교재는 319쪽. 이번에는 53번의 면세매입과 관련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수취한다 라고 하게 되면 53번의 면세 유형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 원재료 매입 처에 선물할 쌀 20포대, 한 포대당 3만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대박정미소로부터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리고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쌀을 구매했는데 이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그런 물건을 구입하면서 전자로 된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유형은 53 면세. 원재료 매입처에 이 쌀을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과목 5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니까 보통 예금 개정 과목 사용해 주시고요. 아래쪽 해설해 보시면 프로그램 화면이 나와 있는데 그 하단 부분에 차변에 접대비라고 개정 과목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이 개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으니까 개정 과목을 수정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 물건을 면세되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유형은 53번의 면세. 원재료 매입처에 이것을 선물 줄 거기 때문에 5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량이 20포대고 단가가 3만원이라고 작성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대박 정미소. 계산서도 전자로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1번 여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해설 화면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500번대의 접대비가 아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개정 과목 수정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 보통 예금에 60만원 작성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0일. 면세되는 쌀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계산서 수취하면 53번의 면세. 쌀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줄 거니까 품목에는 5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금액은 수량이 20포대, 단가가 3만원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60만원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거래처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고 거래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대박 정미소.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신규 거래처 번호 202번으로 등록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 수정에 있는 탭을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110-81-45128 모두 작성이 되었으면 ESC로 빠져나와 주시고 202번의 대박 정미소 거래처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급받은 계산서도 전자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1번 여, 붕괴는 3번 혼합. 원재료가 기본적으로 뜨고 매입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개정 과목을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는 기업 검색을 해줍니다. 500번대에 나와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라고 쓰시면 안 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개정 과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60만원. 4번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은행에 대한 거래처는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대박 정미서로 나타나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1일. 생산직에 있는 공장장 김종현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40만원 주식회사 하우리에서 구입하고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직에 있는 공장장의 김종현 씨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 화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문제 유형은 53번의 면세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 생산직은 500번대, 직원 결혼식에 보낼 화환이니까 복리 후생비 개정 과목을 사용해 줍니다.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면 개정 과목은 현금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1일. 자, 유형은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53번의 면세. 생산직인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이니까 품목에는 개정 과목 쓸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화환은 40만원이니까 공급가액의 40만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울이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 1번 여. 자, 분계는 차변에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원재료를 매입하지만 지금은 생산직 직원 결혼식이니까 500번대에 복리 후생비 40만원 작성해 주시는 거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현금 40만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1일.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유형은 53 면세. 생산직 공장장 직원의 결혼식이니까 500번대의 복리 후생비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화환이 40만원이었고 거래처는 하우리, 주식회사 하우리 검색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닌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주시고 현재는 전자이기 때문에 1번 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계는 3번의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거래가 아니라 복리 후생비 지출한 내역이니까 개정 과목 복리 검색해서 500번대 넣어주시면 되고, 4번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320쪽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3 면세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날짜를 1월에서 3월달로 조회를 해서 넣어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선택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쪽 부가세 메인 화면에는 부가세 10% 과세 또는 0% 영세율의 거래만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메뉴에 있는 F4번의 과표명세를 실행하시게 되시면 면세 사업 수입 금액, 매출로 돈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매출한 면세 금액 230만원이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다 라고 해서 85번에 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내용이 나타나고, 또 86번에 계산서 수취 금액으로 100만원 집계되는 것을 과세표준 명세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321쪽. 이번에는 54 불공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수취를 했지만 부가세법상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했을 때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54 불공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불공제 사유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시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에 쓰여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자, 이 내역은 우리가 대표이사님 또는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언가를 구입했다, 비용을 지출했다 하면서 회사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거나 임차했을 때도 해당을 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면 우리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는 자동차들을 말합니다. 배기량 1000cc부터 이하로는 괜찮고 초과되는 자동차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단 차량 중에서 경차, 트럭, 승합차들은 사실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러한 차들은 매입세 공제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1000cc가 초과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입니다.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든지 구입을 했다든지 또는 접대를 할 목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하게 되면 접대를 너무 많이 비용을 인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비용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과 관련된 세액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하는 내역을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면세와 관련된 내역이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 6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불공제 사유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래 교재 321쪽 아래쪽 문제 보시면 3월 12일입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우리에서 TV를 7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해라 정나예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가 10% 거래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급을 한 내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54번의 불공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대표이사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이름 정나예를 거래처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는 하우리에서 물건 사면서 발급을 받았으니까 일반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우리.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를 하였으니까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2일.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10%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54번에 불공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구입한 TV는 700만원짜리라 공급가액 700,
그거에 대한 10% 부가세이니까 70만 원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TV는 주식회사 하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울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발급받았으니까 1번에 여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불공제 유형 중에서 2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지급한 거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에 가지급금, 그 다음에 770만 원으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정나예라고 거래처를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금액을 보시면 공급가액 700만 원에 부가세 70만 원이 모두 가지급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계 문제에 부가세와 관련된 대급금 계정 과목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차변에 있는 이 가지급금 금액에다가 합산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금액은 770만 원으로 대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전에 교재 321쪽 3월 12일 거래에 대한 해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잘 나와 있는데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거라서 대표이사에 거래처를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보시면 주식회사 하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수정해서 정나예 거래처로 바꿔주시는 거고, 거래처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도 신한은행 굳이 쓰지 않고 그대로 주식회사 하울이라고 작성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다가는 날짜가 3월 12일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받고 부가세 10%짜리이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54번에 불공. 자, 품목에는 회사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사용한 금액이니까 가지급금 작성을 해줍니다. 금액은 700에 70만 원. 거래처는 하울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받았으니까 1번에 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그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분계는 3번에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지출한 금액 가지급금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하울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거래처를 새롭게 등록해 볼게요. 자,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기초적으로 거래처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정나예는 203번으로 이름 정나예 적어주시고, 대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 770911 2774913이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확인 탭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 정나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가 따로 나타나지는 않고 가지급금에 합산돼서 나타나게 되고, 4번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됐으니까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거래처 바꿀 필요 없이 우리는 거래처 그대로 그냥 하울이로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322쪽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월 13일 문제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하울이에서 영업용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1998cc를 3천만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을 하고 전자로 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000만원은 법인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고 잔액은 12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부가세 별도 10% 거래이기 때문에 내용을 매입세 공제가 될지 안 될지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이 승용차가 1000cc가 초과되는 1998cc를 구매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54 불공 유형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로 지급한 금액, 일상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게 되면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 넣어주시는 거고요.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 그리고 할부를 하울이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할부로 드릴 거니까 거래처를 하울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3일.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부가가치세가 10%,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였는데 이게 1000cc가 초과되는 차량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54번에 불공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차를 구입했으니까 품목에는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 3,000만 원에 부가세는 300만 원, 거래처, 구입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울이입니다. 자,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전자는 1번에 여 해주시고, 불공제 유형 중에 3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거다라고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분계에서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3,300만 원. 자, 부가세는 따로 나타나지 않고 차량 운반구에 포함되어 있고, 대금은 카드로 결제한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 1,00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12개월 할부로 나중에 지급할 거니까 미지급금, 거래처인 하울이에 제공할 거라 거래처를 하울이, 나머지 금액 2,300만 원이라고 분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3일.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10%짜리를 수취하면서 승용차가 1000cc 초과되는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 유형 중에 54 불공. 승용차를 구입했으니까 품목에다가는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작성해 주시고, 이 차는 3,000만 원에 부가세가 300만 원짜리 거래처 하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입한 내역입니다. 자,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는 1번 여,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라 말풍선 앞에서 키보드 F2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3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뒤에 내용은 구입, 유지 및 임차와 관련된 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분계는 3번에 혼합 작성해 줍니다. 매입이기 때문에 기본 원재료가 차변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차량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부가세 없이 부가세 포함된 3,300만 원이고요. 4번 대변에다가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대변의 미지급금 금액은 1,000만 원인데 거래처를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국민카드라고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12개월 할부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금을 작성하게 되면 거래처가 국민카드 하울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남은 차액 2,300만 원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월 14일 거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하울이에서 선물 세트를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구입을 합니다. 전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받았고, 대금은 전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별도 10%짜리를 수령하면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래처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거래처에 선물하는
접대랑 관련된 내용들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54번에 불공. 거래처에 선물하니까 개정 과목은 매출 800번대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수표 지급하려면 당좌 예금 통장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3월 14일,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가 10%이면서 거래처의 선물을 위해서 구입한 내역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54번에 불공. 거래처의 선물을 위한 매출 거래처의 선물을 위해 쓰니까 품목에는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에 부가세가 20만원, 그리고 구입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우리입니다. 받은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1번에 여 체크를 해주시고, 불공제 유형은 4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분계는 접대랑 관련된 기업 업무 추진비였으니까 차변에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200에 부가세 포함된 20만원 작성해 주시는 거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니까 대변에는 당좌 예금 220만원이라고 분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4일.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 별도 10%짜리를 받으면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한 내역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 매출 거래처에 선물한다고 했으니까 800번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품목에 적어주시고, 선물 세트는 공급가액 200에 부가세 별도 20만원짜리, 그리고 거래처는 똑같이 하우리입니다. 받은 세금 계산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 1번에 여.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F2를 눌러서 4번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을 선택해 줍니다. 분계는 3번에 혼합 선택해 주시고, 자, 차변에 자동으로 원재료가 나오지만 우리 원재료 구매한 게 아니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를 검색해 줍니다. 800번대를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 불공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따로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합산돼서 표현이 됩니다. 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당좌 예금 검색해서 220만원 작성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323쪽을 참고하시면서 방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에 작성한 54번 불공 유형들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날짜 1월에서 3월달을 불러오시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선택해서 내용 반영되는 걸 확인해 줍니다. 방금 작성했었던 불공 유형들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차변에 써있는 개정 과목이 일반 매입에 해당하면은 10번에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게 되면 11번에 자동으로 나뉘어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54 불공이라고 하는 유형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라 위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반영이 된 후에 아래쪽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금액이 한 번 더 반영이 됩니다. 3,900만원에 390만원.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또 나와 있고요. 자, 이 금액을 뺀 금액으로 동그라미 나번에 있는 135만원만큼만 매입과 관련된 세액이 공제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54 불공 유형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받은 내역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자, 실행하셔서 날짜를 1월에서 3월까지 불러오시고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전체 데이터에 금액들이 거래처별로 그리고 전체 금액별로 자동으로 합산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